5월 1일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소파 방정환 선생님. 소파 방정환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날이 좋아서, 아니 날이 좋은 게 날도 좋고 송화가루고 꽃가루가 난리라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그거 제거하려고 막 물을 주다 보니까 예전에 무르는 게 좀 제법 있었거든요. 요즘에 조금 아껴서 주느라고 안 주다가 오늘 줬더니, 나 근데 오늘 알았네. 이 물 주니까 꽃이 갑자기 져요. 원래 그래? 이씨, 나 모르겠네 이거. 야랑 야들이 라우치가 다 졌어. 내가 아닌가? 잘못 알고 있나? 쟤는 또 폈네. 이게? 아까 계속 폈었는데. 이상하네. 야들은 몰량한 얘들은 괜찮고. 이제 선인장의 본격적인 계절이 왔죠. 일반 다육이는 살찌우고 선인장은 살찌우고 꽃을 피고. 선인장 키우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도대체 물을 어떻게 줘야 되나. 얘는 잎이 말랑거리지도 않는데 말랑거리긴 했는데 이 무식하게 막 이거 만지기가 힘들잖아. 이 가시인데 이게 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도 사실 집에서 선인장을 안 키웠어요. 다육이 보통 주력이니까 설명드리기도 다육이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우스 기준이나 거리대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면 주마다 주는데, 이번 주도 주마다 주는데 이 강자류 가시가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애들 있거든요. 이렇게 뭐 낚시할 정도로 막 고래 잡을 정도로 막 이런 거, 강자류가 애들이 원래 좀 강해요. 성질 자체가 강해서 강자류는 그렇게 좀 물을 적극적으로 줘도 뭐 그렇게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잘 못 느꼈는데, 얘네들은 근데 이제 유성류라고 하는 이런 남봉옥이나 투구류, 걔네들은 약간 조금 민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거리대에서 키우고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고 그렇게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흠뻑 주나, 주중에는 그냥 살짝만 적셔주세요. 20-30% 정도. 나왔다고. 방금 찔렸네. 잠깐만, 가시가 어디다 찔렸냐. 인기가 많은 선인장들이 대부분 꽃이 이쁜 선인장이나 또는 아스트로피툼 유성류라고 하는 이런 거죠. 남봉옥 계열, 그 다음에 투구, 그래도 인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봉옥 제일 이제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게 오각이죠. 명칭으로 설명드리면 요 하얀 손 부분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가시자리.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게 등줄기예요. 등줄기. 릉이라고 하다, 릉. 그래서 이거를 예를 말씀을 드리면 청남봉옥, 그냥 파란색이니까 청남봉옥. 대부분 이 표현도 아마 일본식 거기에서 아마 왔을 거예요. 청남봉옥. 그러면 요거는 뭐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게 툭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그래서 복릉남봉옥 이렇게 해요. 복릉릉릉, 융이라고 표기하는 데도 있어요. 복릉남봉옥. 그러면 청복릉남봉옥. 얘는 일반적으로 요 하얀 게 있죠. 이게 원래 비늘인데, 이걸 요즘에는 별이라고도 칭하더라고요. 비늘인데, 그 비늘이 이제 일반적으로 비늘이 있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남봉옥.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보시면은 릉이 또 여기 있죠. 그러면 우두두 둘 복릉남봉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도 복릉남봉옥 이렇게 되고, 이게 저기가 백조가 빠졌구나. 그러면 백조 복릉남봉옥 이렇게 되는 거죠. 하얀 거 여기 보시면은 가시자리랑 그 사이에, 얘도 가시자리라고 해야 되나?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쭉 하얀 그 솜털이, 그거를 보통 이제 백조라고 칭해요. 백조. 얘는 백조 복릉남봉옥, 얘는 복릉남봉옥, 얘도 복릉남봉옥. 그리고 얘는
얘는 청백조 복릉남봉옥 이런 식으로 뭐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우리도 알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인터넷 가끔 제가 이제 쇼핑몰 등 보면 조금 이제 섞여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온즈카 남봉옥은 이 부분이 비늘이 얘랑 섞이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보면은 외형상 똑같잖아요. 오른쪽이 온즈카, 왼쪽이 일반 남봉옥이에요. 그럼 온즈카의 특징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여기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안 벗겨져. 이 온즈카 남봉의 특징이에요. 그게 물론 이걸 뭐 강하게 막 손톱으로 긁으면 벗겨지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해도 안 벗겨집니다. 근데 일반 남봉옥은 보시면은 이렇게 벗겨지죠. 살짝. 이게 이제 다른 거야. 이게 일부러 벗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구분을 해드리려고. 약간 가격도 차이가 나. 아무래도 온즈카가 조금 더 가격대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진상 이거 이제 모르시고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유통하실 때 매니아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온즈카로 유통이 되기도 해요. 아무튼 온즈카는 약간 요 비늘이 잘 안 벗겨진다는 거. 그 다음에 온즈카 남봉옥이 지금 저희가 상급의 패턴은 없는데 예전에 선생님 농장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여기 위에 요런 요 위에 약간 무슨 V자라든가 삼각형의 패턴이 있어요. 그거 좀 상급으로 칩니다. 남봉옥이 오늘 딱 마침 꽃을 안 피는데 남봉옥 꽃도 이쁘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꽃이 안 펴요. 한 번밖에 안 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남봉옥 기준으로 일반 선인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라우치 같은 애들은 엄청나게 피고 잘 보시면 성장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소리 무슨 소리냐면 이거 잘 보시면 가운데서 올라와. 생장점에서. 그럼 내가 이거 샀는데 물러 죽을까 봐 물을 찌끔찌끔 주면 얘가 성장을 해요 안 해요? 멈춰 있죠. 꽃은 여기서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분수 생각하시면 돼. 분수가 가운데서 이렇게 퍼지죠. 그런 것처럼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분수. 그런데 꽃 한번 딱 딸랑 이렇게 올라오고 성장을 안 시켰다 그러면 요거 보고 땡. 한 5번 7번 피나? 이게 한번 피면 지금 얘가 올해 핀 건데 하나 둘 셋 4개죠. 좀 더 뜨거워지면 더 필 건 할 건데 얘가 지금 오늘 좀 빨라. 얘가 물론 하우스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전문적으로 키우는 그 선인장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개화가 좀 빠른 편이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 성장이랑 하는 건 물주기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는 것도 성장이고 오래되었으면 분갈이를 하는 것도 성장이고 그 다음에 영양을 줘서 더 세력을 회복시키는 성장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려면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황엽, 홍엽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얘는 2월에서 한 겨울, 초겨울? 아니다. 늦겨울부터 봄 이럴 때 가운데서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마찬가지로 생장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차광하잖아요. 그럼 사라져요. 차가우면 사라졌다가 가을에도 거의 이제 사라지죠. 그러다가 다시 그때는 이제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또 휴면기니까 그때는 약간 정지를 했다가 물론 선인장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장 같은 경우는 뭐 가온도 하고 빛도 세기 때문에 색감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매장이라든가 집에서는 한 3월? 2, 3월? 그때부터 좀 4월 그때부터 좀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성장이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2, 3년 전에 기가 막힌 게 해외에서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때 의심은 되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알고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색이 안 돌아옵니다. 어떤 방법을 해서 만들어낸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그 황엽이나 홍엽, 보통 남봉옥 금이라고 얘네는 안 해요. 홍엽 남봉옥, 황엽 남봉옥 이렇게 칭해요. 얘네는 색감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다시 색깔이 파랗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들어온 애들은 안 돌아와. 그냥 한번 그 문이 나오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엽이나 홍엽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크면 약간 좀 고가예요. 우리나라에서 남봉이나 선인장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동철 선생님이라고. 제가 유일하게 이제 농장 그 사장님들 중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남봉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대부분 아마 이동철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거의 유통이 되죠. 저도 여리여리 여쭤여쭤 하다 보니까 선생님 찾아뵌 지가 몇 년 됐네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남봉은 세계에서 거의 최강급입니다. 그전에는 뭐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못지않아요. 그리고 목단류 매니아들이 선호하죠. 보통 이제 화목단, 암목단, 구간목단, 뭐 연산, 뭐 고질라 타입,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최근에 조금 저렴하게 그나마 수입이 되는 게 요 컬리플라워도 외형상은 약간 화목단이나 고질라랑도 비슷해요. 근데 얘는 컬리플라워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죠. 컬리플라워. 그리고 이놈이 화목단. 화목단은 암목단하고 달리 약간 돌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화목단, 암목단도 대부분 국내,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이동철 선생님 거기 농장이 거의 꽉 잡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나이, 이 정도면 거의 20년 이상 재배됐을 거예요. 제가 데리고 있던 기간도 그랬으니까 10년에 한층 생기나? 성장이 뭐 거의 안 되죠. 목단. 저희 매장에 들어오시면 입구에 제 거라고 하는 거, 이 구간목단하고 백조도 아마 이게 제가 얼굴 하나짜리를 그때 당시에 13년 전, 한 12년 전에 얼굴 하나짜리가 보통 3, 4년생은 됐으니까 얘도 거의 나이로 따지면 17, 18년은 됐을 겁니다. 춘성이 일단 백조랑 콧은 전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시가 백조는 되게 촘촘하고 여기 춘성, 그 다음에 얘가 백조예요. 야씨 그게 그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성장의 백조는 거의 뭐 거북이도 아니고 민달팽이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렇고, 춘성이 그나마 새끼를 좀 낳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시의 패턴을 잘 보시면 좀 더 촘촘해, 훨씬 촘촘해. 이렇게 알고 나면 얘도 이제 살짝 성장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살짝 버려지긴 했는데, 성장이 거의 안 되면 그냥 닫혀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춘성 꽃은 백조가 좀 귀티 나요. 뭐 춘성이 꽃이 안 이쁜 건 아닌데 그나마 성장이 좀 잘하고 많이 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마밀라리아 속 중에서도 백조가 조금 귀티는 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요즘에 구하기 힘들어서 춘성도 이거 어렵게 구해놨어요 예전에. 그래서 얘네 둘도 약간 조금 시중에서 유통할 때 그렇게 섞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쭈쭈 습지야도 이 제가 초기에 여기 이제 수입이 한창 하기 전에 저쪽에 지금은 농장 그 때려쳤는데 그 형님 가서 구경 시켜드리고 여기저기 저기 그 소문은 다 내놓고 제가 제일 늦게 팔았어요. 바보같이. 보통 습지야가 이렇게 딸랑 탁구공 형태의 구호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 요맘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혹을 달죠. 이렇게 쭈쭈처럼 자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데, 이건 제가 이제 평생 반려식물 선인장 그거를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야 되고 아름다운 꽃도 해당이 됩니다. 독특한 그걸 이제 평생 다육식물 선인장 추천드리는 거에 있는데, 그쪽에 하나가 이 습지야입니다. 평생 한번 키워보실 만하다는 건 물론 키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성질이 강하다는 거겠죠. 뭐 일반적인 거 뭐 라우치, 이게 꽃색이 되게 이뻐요. 라우치는 상당히 저렴해졌고, 그 다음에 뭐 라위도 그렇고
요즘에 수입도 좀 되고. 이제 자태향은 나중에 꽃이 피면 저희가 미끼 상품으로 저기 뒤쪽 저 등산로로 출동합니다. 꽃 구경하시라고. 뭐 이거 꽃 보고 유인해서 들어오셔 사람들. 아, 이거 빠졌구나. 얘는 보면 여기 릉에 이렇게 돌기가 있죠. 아까 걔들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가운데 있었는데 얘를 귀갑이라고 합니다. 귀갑 남봉어. 그럼 얘는 청귀갑 남봉어. 근데 이게 황엽으로 들어온 건데 성장이 정체가 돼서 그런지 제가 성장을 못 시켜가지고 끼는 보이죠. 아, 그래서 이걸 팔아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들어올 때는 겁내 비싸게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엄청 커요. 아, 근데 안 나와. 이게 나오든 말든 애매하게 얘네들이 지금 있어서 조금 제가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정이 안 되면 판매를 안 해요. 뭐 이 정도면 그렇고, 아무튼 지금 이 시즌에는 본격적인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뭐 집에서나 하우스에서나 물을 좀 주셔도 되는데, 일반 다육이처럼 이렇게 주름이 뭐 이렇게 졌을 때 주시는 것도 좋고요. 더위에 얘네가 일단 강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하시면 되고, 며칠에 한 번이다 이거는 좀 그래. 근데 아무튼 한 번 주실 때는 흠뻑 주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물론 마찬가지로 선인장은 봄 가을에 성장을 하지만 여름에 얘도 이제 하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장마 열대야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래도 뜨거운 쪽을 더 선호를 한다, 이렇게. 그 나중에는 상황 봐서 접목하고 실생, 재뿌리 그런 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인분들도 모르시고 이제 농장에서 가끔 유통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그냥 판매가 뭐 그냥 그렇게 뭐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인장 매니아가 되려면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왜냐면 접목을 실생 가격으로 사시면 안 되니까. 아씨, 물을 괜히 줘놔가지고 이거 찍고 줄 걸.